네, 안녕하십니까. 로아입니다. 이번에는 미래 예측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코인을 분석한다는 거는 크게 세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 데이터 분석. 과거에 어떤 흐름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나왔는지, 그런 과거에 대한 분석이 있고, 두 번째, 현재 상황에 대한 상황 판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와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를 예측하는 그런 이제 세 가지 방향, 큰 방향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 이해 능력만 있으면 과거 분석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도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만 능력만 있으면 현재 상황의 이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분석은 미래 예측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능력만 있다면 과거와 현재는 가능한데 이건 미래 예측이라는 거는 좀 또 다른 어떤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잘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이제 미래를 잘 예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미래를 예측하려면 사실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잘 해야지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래를 잘 예측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좀 어느 정도는 기반이 있어야지 좀 정확한, 그나마 긴밀한 미래 예측이 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은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에 대한 분석과 현재에 대한 이해보다도요. 좀 그런 어려운 일을 좀 저는 좀 노력해서 최대한으로 근접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중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측 목적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왜 하는지, 왜 필요한지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그 예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예측에 대한 진행 방향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토대로 그러면 2024년 1월 상황별 시나리오, 2024년 1월이 가장 이렇다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엄청 중요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바로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에 따라서 완벽하게 이거는 시나리오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상황별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께서 많이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예, 지금 세이에 대한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더뎌서 많이 고점을 찍었지만 하락에 대한 또 걱정이 좀 있으실 거라서 마지막은 좀 세이 점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측 목적입니다. 이건 이제 비트코인 월봉 차트고요. 자주 등장하는 우리의 비트코인 월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이 어떤 코인 시장의 대표자이고 또 기준이 되는 척도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 비트코인 차트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보편화된 설명이죠. 우선은 비트코인이 과거 반감기 사이클 때 이렇게 파란색 선만큼 상승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엄청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중간만 가더라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전체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만 해도 성장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성장률에 포함이 돼서. 그러면은 제가 성장을 했다고 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단순히 성장을 했다 그래서 잘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예를 들어 평균이 10%를 성장했는데 제가 8%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그럼 사실은 저는 못한 거죠. 예. 전체 성장률이 10%인데 나는 20%를 성장했다. 그러면 제가 잘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이 반감기 사이클 때 요 파란색 선만큼 요만큼 상승했는데 이 보라색 선만큼 상승한 코인을 제가 투자했어야지 제가 잘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분석과 어느 정도의 예측이 필요하다. 왜냐? 그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이 보라색만큼의 성장할 수 있는 코인을 발굴해내고 그곳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 수익률이 이만큼이나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코인별로 말씀드렸다시피 상승률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라색이 아니라 저희는 항상 이 빨간색 화살표, 이 코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알트들의 성장률이 보편적으로 좀 더 높거든요. 비트코인보다도. 비트코인이 그래서 상승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알트코인, 일부 알트코인들은 상승률이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무조건 이후 반감기 사이클에서도 이렇게 이것보다는 성장률이 덜 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성장을 할 거다. 성장에 대한 이 파란색 화살표는 똑같이 그려질 것이다. 그러면은 보라색 화살표인 코인도 있을 거고 빨간색 화살표인 코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선별해서 빨간색 코인을 확인하고 거기에다가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비트코인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빨간색 코인을 일단 선별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구간이 있는데요.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상승률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구간. 이 구간이 초중요 구간입니다. 이때 잘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때 되면은 하루에도 알트코인의 상승률이 막 50%에서 100%를 왔다 갔다 하는 코인이 나와요. 그러면 단타로 일정 비중은 그런 어떤 코인을 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야말로 우리가 단타를 진짜 해야 되는 상황은 바로 요때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꾸 요때 거의 횡보거든요. 사실은 이게 멀리서 보면 요때 자꾸 단타로 수익을 조금씩 벌려고 하는데 이거는 되게 작은 비효율적인 판단이에요. 우리는 효율적으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려면 요때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결과적으로 매집 구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해야 된다. 근데 요 사이에서도 알트들은 펌핑이 나오는데 그 알트들의 펌핑도 단기간적으로 보면 단기 모멘트적으로 보면 엄청난 상승률이거든요. 그것도. 근데 그걸 한번 놓치게 되면 그게 엄청 뼈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장기로 가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코인별로 상승률의 차이는 난다. 그러면은 선별 능력을 키워서 우리가 잘 선별해서 이 빨간색으로 갈 수 있는 코인을 첫 번째로 선별하는 능력을 키워서 선별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이 초중요 구간에서 단기적인 대응을 잘 한다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우리의 최종 수익률, 우리의 실질적인 최종 목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요게 최종 수익률을 가져가려면 예측이 필요하고 분석과 예측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예측하는 목적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예측의 중요성은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그럼 예측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전체 시장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쏠림의 현상이 엄청나게 지속되는 그 경향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한 번 전체 시장을 잘못 판단하면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하락 사이클을 잘못 판단해서 상승 사이클로 판단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진짜 엄청나게 크게 물리게 되는 거고 상승 사이클을 모르고 하락 사이클인 줄 알고 매도를 치면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이건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전체 시장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한 번 더 홀딩한다. 홀딩이라는 뜻은 물량을 팔지 않고 갖고 있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기다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어떤 우리의 움직임에 대한 홀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승장에 왔을 때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제 팔아야겠는데 라고 할 때 그런 어떤 느낌이 들 때 한 번 더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 이만큼 떨어졌으면은 엄청 떨어졌는데 이제 오르겠는데 라고 판단이 들 때 한 번 더 매수를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홀딩이라는 말은 전체 시장이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체 시장이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홀딩 이거라 꼭 기억하시고 내가 매수를 지금 하고 싶어. 근데 한 번 더 참는 습관 그리고 내가 매도를 하고 싶어. 그러면 한 번 더 참는 습관을 항상 생각해 주시라. 왜냐하면 이 전체 시장의 흐름 이 흐름이 지속되는 경향이 코인 시장에서는 매우 크다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럼 전체 시장을 파악한 다음엔 코인별로 각각 세세하게 분석해서 확신을 갖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호재 악재에 대한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 파악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호재 악재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전체 시장의 영향도가 1번으로 가장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 세세하게 본다면 각 코인별 호재 악재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 두 가지로 원래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한 가지가 더 플러스 됐습니다. 뭐냐? 바로 거대 기관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3배가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블랙록이죠. 그래서 거대 기관이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대 기관의 동향 파악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오히려 전체 시장 파악보다 거대 기관의 동향 파악하는 게 곧 전체 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정도로 지금은 거대 기관의 동향 파악이 가장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 전에는 사실은 위에 거 두 개만 하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대 기관의 동향 파악, 거대 기관의 블랙록, SEC, CFTC 등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고 얘네들의 앞으로의 행보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관점으로 예측을 진행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나아가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1월 상황별 시나리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현물 ETF 승인 시 요거는 이제 호재죠. 호재고 근데 이제 일시적 하락이나 횡보 이후 우상향을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근기는 뭐냐? 이 결과물의 근기는 바로 금 ETF 승인 사례 2003년에 있었습니다. 요 승인 사례를 바탕으로 이렇게 예상을 한다. 근데 금도 마찬가지로 2003년에 ETF 승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금을 보면 일시적으로 하락합니다. 아주 일시적으로. 그리고 약간의 횡보 이후 바로 우상향을 쳐버려요. 그래서 매직 가는 구간이 매우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은 일시적인 하락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매수를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이 횡보할 때도 가감 없이 조금 요때 횡보하더라도 매집을 해야 된다. 왜냐? 금은 ETF 승인되고 우상향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이제 2003년 금 ETF가 승인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하락도 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횡보죠. 횡보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우상향을 때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어찌 보면은 금과 디지털 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금과 같은 사이클로 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같이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물 ETF 승인이 2024년 1월 달에 승인이 나면 약간의 하락과 횡보에 과감하게 우리는 매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감하게 매수할 때도 항상 분할 매수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물 ETF 거절 시 그때는 당연히 하락됩니다. 그래서 실망 매물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때 강력한 조정과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기대 심리에 의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승인 기대감으로 그런 건데 이 기대감에 대한 실망 매물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엄청난 공포와 진짜 불안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반감기 상승 사이클 전에 우리에게는 최고의 매직 기회다. 우리의 시드의 대부분을 이때 넣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매직 기회가 거절 시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진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코로나 이슈 하락대 코로나를 맞고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도 엄청나게 폭락을 하죠. 그때가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엄청난 매직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매직 기회라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마지막 그렇다면 우리 세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374원입니다. 그래서 많이 상승했는데 이 상승한 거 400 구간을 넘기고 이제 매, 매도 압력이 워낙 강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요. 매도 물량이 강하기 때문에 매도 물량에 대한 압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약간의 하락을 지금 맞고 있다. 근데 업비트 기준 이제 상승률입니다. 이때 이제 1개월이죠. 1개월 만에 세이는 업비트 전체 코인 중에서 2등을 상승률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이 정도로. 근데 그래서 1개월 상승률 2위, 업비트 기준 2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근데 시총 대비 시총이 매우 낮은 편이잖아요. 근데 버팀의 힘이 꽤 강하다. 물론 이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많이 오르는 추세고요. 세이는 많이 올랐다가 지금 살짝 빠지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방어를 버팀의 힘이 있는 상황이다. 이걸 바꿔 말하면 뭐냐? 지금 매도 압력이 강한데 살짝 하락한 이 버팀의 힘은 바꿔 말하면 이제 알트 펌핑이 지금 진행되지 않습니까?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 이게. 네. 시총 대비 버티는 힘이 있다는 게 어쨌든 매도 압력을 이겨내고 또 밑에서 이렇게 치고 받들어주는 매수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 버팀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구간 좀 횡보를 해서 조금 이제 안정화가 되면 추가 상승 가능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단기적인 하락 상승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최종 수익률이 중요하다. 그 비트코인 아까 차트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상승장의 반감기 상승 사이클 때 그 빨간색 화살표 그 최종 수익률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세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모멘트가 아니라 우리는 그 엄청난 불장 앞으로 다가올 반감기 사이클, 상승 사이클에서의 최종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저는 세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최종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하락은 뭐 이만큼 상승했으면은 사실 2위잖아요. 1개월 상승률이 2위 정도 됐는데 이 정도의 하락은 당연한 거 일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최종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